마지막 시간에 깜빡하고 안 눌렀어요. 그래서 좀 좁을 건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.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입니다. 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면세예요. 인터넷 신문도 면세예요.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. 한 번, 딱 한 번. 인터넷 신문도 면세입니다. 그 다음에 우표 보시면 기타에서 수집용 우표만 좀 봐주세요. 무슨 우표요? 수집용 우표. 수집용 우표도 뭐예요? 과세예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거기 255페이지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인데요.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요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은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요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.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하고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요,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일명 주상복합 건물들 있죠. 네. 근데 뭐 주상복합은 아니고,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. 그래서 4층짜리를 짓는데, 1층은 상가, 2층, 3층, 4층은 집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요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그만 데들 보면은 그렇게 짓는 거 있어요. 1층은 상가로 만들고, 2층, 3층은 주택으로 짓고. 네.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야. 그러면 주택 면적이 넓으면은 그 건물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택은 면세인데 건물은 과세예요.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인데 100만 원 월세 받는 게 들어올 사람이 많을까요? 110만 원 받는 게 들어올 사람이 많을까요? 100만 원 받는 게 들어올 사람이 많겠죠. 부가가치세 10% 붙으면 100만 원이 얼마 돼요? 110대잖아요.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다라고 해도.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왜 혜택을 주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집이 많습니다. 참고로 100%는 넘었어요. 주택보급률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%가 넘은 거지. 보급률이 100%가 넘은 거지.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있죠. 그래서 뉴스에 아마 올해도 계속 나올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000채가 넘는 데잖아요. 1000채가 넘는데 알거지죠. 그거 예전에 피지수첩에도 나왔어요. 일명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. 근데 그 명의 빌려줄 때마다 피라는 걸 받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만의 은어가 있대요. 10장 그러면 1000만 원.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내 명의로 갖고 오는 대신 1000만 원. 그래서 집 중에 이런 집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전세도 1억 5천이야. 네, 있어요.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어때야 되죠? 싸야 되죠.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집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조심하라 그래요.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 명의만 빌려준 사람 집일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서 난리 났었잖아요. 그래서 전세 들어가실 때는 미리 이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 집이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모든 집들이 다 전세 보증보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고 어떤 집들이 또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냐면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집들.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그 전에 전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안 주는 거죠.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 가요.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 집주인한테
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. 이 구상권을 청구한 집들은 그 다음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이 안 돼요. 아예. 왜 안 돼요? 한 번 했으면 두 번 해요, 안 해요? 하잖아요.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냐를 일단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. 앞으로는. 왜냐면 이거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집 관련돼서 사기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.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꼭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느냐. 저도 지금 전세보증보험 들고 있는데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은 그 뭐냐 집주인한테 돈 받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. 네, 그냥 날아가는 돈인데 왜 해나요?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. 왜냐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자금이 전재산이거든요. 그리고 집 있는 분들은 집이 전재산이에요.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한 8, 90%는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통장에 돈은 없지만 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그 집이 전재산이죠. 전세도 대부분 전재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운 돈이긴 합니다. 보험료로 나가는 게. 근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게 1억 2천인데 전세보증보험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. 한 4, 50 정도. 뭐 워낙 여러 가지여 갖고요. 그거는 뭐 토지공사를 끼는 것도 있을 거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뭐 되게 여러 가지고 앞으로 또 뭔가가 또 나오겠죠. 근데 어쨌든 뭐 뭐를 끼고 이걸 떠나서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전세 살 때에는 매매야 어차피 주고받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왜냐면 이게 이상한 집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 복층 빌라 들어가기로 했었어요. 와이프가 복층 빌라 알아봐갖고 저는 너 알아서 해라 그랬고 했다가 계약하기 하루 전날인가 계약 당일날 취소했어요. 왜냐면 알아봤더니 1억 5천짜리 전세였거든요. 근데 그 집이 1억 5천만큼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자금을 주면은 그 대출을 이제 막아놓겠다. 인데 불안한 거죠. 우리 입장에선. 왜냐면 1억 5천을 줬는데 나중에 전세 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와이프가 그 집 말고 딴 집으로 했죠. 괜히 불안한 거죠. 왜냐면 대출금이 너무 뭐하니까요. 높으니까. 제가 알기로 거기가 복층이 2억짜리인가 그런데 1억 5천이면은 자기 돈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. 3분의 1도 안 들어간 거죠. 4분의 1 들어간 거죠. 불안불안하다고 오빠 저 집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. 알아서 하시라고. 그래서 결론은 처갓집 옆집으로 갔어요. 저는 참고로 처갓집 진짜 옆집이 나왔었대요. 매물로 싸게. 전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. 거기 가고 싶으면 가. 괜찮아. 근데 처갓집이 반대하셨어요. 옆집은 너무한 거 아니냐. 그리고 옆 건물이에요. 바로 옆 건물. 30cm 되는 담벼락만 넘으면 이쪽은 우리 집, 이쪽은 처갓집. 맨날 꼬맹이 이렇게 들어갔고 옆으로 하면 우리 집 왔다. 옆으로 오면 처갓집 왔다. 할머니네 집 왔다. 이러고 살고 있죠. 근데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 붙기로 되어 있는 상태여갖고 저희 집에 붙냐 처갓집에 붙냐 그거였는데 아기를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라. 근데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. 멀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다음에 256페이지 256페이지 거기 가운데 박스 있죠. 그거 아까 제가 적은 거예요. 과세 면세. 그걸로 이제 대체할 거고요.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볼게요. 257페이지 보시면 면세 뭐야? 포기.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거기 면세 포기 대상에서 영세율에다 밑줄 치세요. 아무나 면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나 포기할래요. 그러면 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포기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때, 그러니까 결론은 수출할 때
우리 쌀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맞죠? 면세잖아요. 김치도 수출해요, 안 해요? 해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이제 영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 대신 면세를 뭐 하셔야 돼요? 포기해야 돼요.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면세가 좋은 거예요? 영세가 좋은 거예요? 영세가 훨씬 더 좋아요. 맞죠? 그러면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. 뭐 할 때에만? 수출할 때에만. 국내 거래는 계속 면세예요. 포기해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영세가 적용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면세 포기 절차 동그라미 1번에 3년 받으세요. 몇 년이요? 3년.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죠. 예, 근데 포기는 권리를 준 거예요. 너가 포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? 권리가 있어. 그 대신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에 원상복구 못 해요? 3년 동안에. 왜냐면 이거를 자유롭게 하라고 냅두면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공무원들 뭐 좀 드시라고 면세했다가 영세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한테 권한은 줄게. 너가 면세 물건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에서 영세율 적용받고 싶으면 신청해. 그 대신 신청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구가 안 돼요? 3년간. 요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의무도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3년 동안에는 못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좀 봐두시고.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. 면세 포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뭐 2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. 이런 거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있었죠. 근데 면세 포기는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. 아무 때나. 왜냐면 수출을 언제 할지 알아요? 몰라요? 모르잖아요.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, 없다? 있다. 요런 게 시험 문제 간혹 가다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거기 258페이지 보시면은요. 보시면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.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쓰는데요. 과세표준 나오면 매출, 공급가액.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.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.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.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.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. 적으세요.
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아마 조금 못 끝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내일 요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기 뭐냐 어쨌든 실기 나갈 거예요. 월요일 날. 근데 월요일 날 나가긴 하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하는 건 솔직히 그냥 거치래고 그다음에 여기 교재 일단 전산 회계 때처럼 교재 어느 정도 대충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풀이부터 또 할 거예요. 그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잘 안 외워지는 거 압니다만 저한테 안 외워줘야 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노력 좀 하셔서 꼭 외워 놓으십시오. 그 다음에 22분에 캡처 할게요. 잠깐 쉬었다.